0이지. 0보다 둘 다 크네? 0보다 둘 다 근이 작네?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네지. 자, 근의 분리라는 건 기준이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 7 이런 게 돼서 두 근이 모두 7보다 크네? 두 근이 모두 7보다 작네? 한 근은 7보다 크고 한 근은 7보다 작네라는 근의 분리라는 개념까지 배우게 될 거야.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배우는 2차 방정식 이론의 전부야. 판별식, 근계간,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요 판별식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제목부터 시작! 2차 방정식의 판별식.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의 여부만을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은 없을까?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의 공식으로부터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데 개수 A, B, C를 자, 요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수로 약속을 해버리면 자, 계속 읽자. 시작! X의 각 세 뭉치 중에서 두 뭉친 2A와 마이너스 B는 이미 실수가 되어버린다예요.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이미 실수가 돼버린다지. 자, 그래서 그 뒤에 시작! 그렇다면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저 실수이면 전체가 X도 실수가 되고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허수이면 어쩔 수 없이 전체가 X는 허수가 된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ABC가 실수, 실계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바로 요 녀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실근으로 만들든가 허근으로 만드는 핵심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요 녀석을 판별식, 판단해서 구별해주는 판별식 D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좀 인식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ABC가 실수야 이런 조건이 별로 중요했을까 중요하지 않았을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혀 안 중요했어요. 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의 범위는 실수밖에 없었으니까 무조건 실수였던 거지. 그런데 고등학생이 됐어. 그러면 허수라는 수가 나왔지. 그러면 여기에서 실계수 조건이 빠진 상태에서 판별식 D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가끔 너희들이 한번 봐봐. 수학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판별식과 관련된 문제를 내는데 실계수 조건을 붙이지 않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어. 심지어는 거의 오답이 없다. 거의 없는 편이지. 없는 몇십 년 동안 계속 수정을 했던 정석책조차도 문제에 실계수 조건 없이 판별식을 요구했던 그런 엉터리 문제가 실려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너희들이 잘 봐야 돼. 출제자들도 깜빡 잊고 실계수 조건을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는 0이 아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조건입니다. ABC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우리는 판별식을 논할 수 있어요. 이때 판별식 D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바로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판별식이 되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루트 양수니까 얘 실수지.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판별식 D가 0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이런 중근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요. 봐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답이다. 일명 중복되는 근, 중근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실근을 갖는 경우라는 건 이 두 가지 경우를 합쳐 얘기하는 거예요. 즉 판별식 D가 0 이상인 경우가 실근을 갖는 경우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우수가 나왔어. 루트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루트 3i가 되지. 숫자 중에 하나라도 허수를 붙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허수가 되는 겁니다. 고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자, 아래 나와 있는 개념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 번 더 쓸까요? A, B 다시 C 얘네가 실수이다. 이때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 말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4분의 d 공식 사용한다. 그래서 4분의 d 공식이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고 0일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일명 중근을 갖는다. 즉 4분의 d 공식이 0 이상일 때가 실근을 갖는 경우고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변씩 했니 안 했니 시험분? 조금 했니? 안 했어? 이제 배우고 가는 수밖에 없죠. 자, 됐죠? 네, 여기까지가 기본. 그러면 우리 이제 참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판별식에서 참고할 내용 보도록 하자.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시작! 이 결과는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 사용 가능. 얘가 기본 개념이에요.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 사용 가능. 그런데 이번에 예외적인 조항이 나와 있어요. 개수가 허수야. 그런데 우리 보고 중근일 경우를 구하래. 여기에서 중근을 구하라는 건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아니라 야 그냥 근이 중복되기만 하면 돼. 실근이든 허근이든 중복되는 근만 구하면 돼 라고 중근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두 근이 같다는 의미에서. 이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사라져버리면 되지.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이런 게 답이잖아. 설마 a와 b 자리에 허수가 있을지언정 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근을 요구할 경우에는 허개수임에도 불구하고 판별식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될까? 될까? 넘어가도 되나?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예. 그럼 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근데 필기는 하지 말고 구경만 하세요. 찬찬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 얘는 우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나왔어. 그러므로 실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D는 0 이상인데 2의 배수가 나와 있으니까 4분의 D는 0 이상이겠다라고 이렇게 개념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요 식을 풀 겁니다. 그래 4분의 D 공식 뭔데? B'의 제곱 마이너스 AC지. 맞아요? 그래서 B-의 제곱, 즉 B-가 얘니까 얘의 제곱, M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A고 얘가 C니까 두 개 곱하면 M-1, M 플러스 3은 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M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은 0 이상이므로 쭉쭉 지워줘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 이상이다. 자, 요식 뭐예요? M에 관한 1차 부등식이지. 1차 부등식의 법 시작! X상은 X상끼리, 상상은 상상끼리예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3 이상.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죠? 2분의 3 이하 이렇게 답을 냈어. 잘 냈니? 못 냈니? 틀린 답이에요. 틀렸어. 되게 잘 푼 거 같지? 근데 얘가 틀린 답이야. 어디가 틀린 걸까?
M은 1이 아니어야 된다는 그게 없나요? 정답. 빙고예요. 바로 뭐냐면 문제에서 말하기를 2차 방정식이랬지. 자, 2차 방정식에서는 항상 x제곱 앞에 어떤 문자 상수가 오면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 문자 상수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선 얘가 절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M은 1이 아니어야 돼. 그런데 이 범위 속에 뭐가 들어있어? 1이 들어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구해놓은 이 범위는 2분의 3 이하여서 이렇게 쭉 가는데 야 1은 안 돼. 이 무수히 많은 M 중에 1은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나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구하면 답은요. M은 1보다 작거나 혹은 M은 1보다 크고 2분의 3 이하다라는 이런 정답을 내셔야 돼요. 자, 이 개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많이도 틀리는 문제 유형이에요. 참 많이도 틀리는 문제 유형. 이 문제 시험에 나오잖아요. 거의 한두 명 빼놓고는 반에서 다 전멸해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찮은 실수. 아픔이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도 틀렸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되게 쉬운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예요. 실수 너무너무 많이 하는 유형. 그래서 정리하세요, 이제. 자, 그리고 중학생 여러분 중간고사 나왔어요? 중간고사 계획 10월 24, 25. 10월 24, 25, 26 그렇구나. 너희들 그러면 그 잠깐만 여기 전부 용남중인가? 용남중 아닌 사람 용남중 아니 계룡중이에요? 엄사중도 있었지. 맞다. 미안해요. 예, 엄사중학교 용남중학교. 네? 추석 지나고. 추석 지나고요? 네. 추석 언제 들어? 추석이 이때 완전 휴가야. 열흘 정도. 아마 이때 그거 쉴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네? 거기 재량여비를 쉬고 그 연휴 끝나고가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요? 23, 24, 25가 시험이라고요? 엄사중? 아마 추석 끝나고 어느 정도 텀이 있다가 시험을 볼 것 같아요. 네? 24, 25, 26. 24, 25, 26이라고? 네, 하고 27일 현장 왔어. 너희들 수업을 그러면 너희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 언제까지 수업을 할 수 있겠니? 15일까지 할 수 있겠니? 이때 애매한데? 이때 뭐 8일까지 할 수 있겠니? 근데 제가 10월달에 못 나올지도 몰라요. 아빠한테 가야 돼서. 네. 알겠습니다. 수업은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숙제를 살짝 주제에 만들어 가야 그러니까 숙제는 선생님이 조정해 줄 거예요. 시험 기간 때는 그냥 수업만 듣고 숙제는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시험 끝나고 빡세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 아니면 너희 이때 놀러 가는 사람 있니? 저요.
그치? 많이 놀러 가겠지? 정확한 일정이 없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그 근처에 가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고등학교는 이게 계획이 딱 나오거든요. 얘네는 저 빨간 날 직전의 시험 혹은 직후의 시험 뭐 이래서 고등부 애들은 도전에 이제 딱 수업 빼주고 이러면 되는데 또 있는 중학교 애들은 또 이게 선행이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 못 나가서 그때는 이렇게 수업을 뺍니다. 수업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에서는 수업료에 반영이 안 돼요. 네.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너희들 좀 일정을 추석 일정하고 그거를 좀 미리 잡아주기 바래요. 까딱하면 우리 10월 달에 거의 수업을 하나도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안 하면 선생님 여행 갔다 와도 될까? 선생님 잘 계시죠? 네? 선생님 잘 계시죠? 그래요? 네. 옛날에는 정말 뭐지? 선생님이 아니야 수업해야 돼. 자 그럼 우리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자 허계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 우리 보통 실근을 가질 때 라는 말 나오면 무슨 생각하니? 와 이거 판별식 D구나 이런 생각하지. 근데 문제가 있는 거야. 판별식이라는 건 실계수 문제에서만 쓸 수 있는데 허수계수를 포함한 허계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딱 봤더니 계수 자리에 허수가 막 들어와 있지. 자,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의 A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허계수일 때는 절대 판별식 D를 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X가 실수냐 허수냐를 보는데 이게 미리 허수야. 얘가 이미 허수야. 그러면 얘는 뭐야? 전체적으로. 얘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허수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실계수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 때 얘도 실수면 실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문제의 A, B 자리에 이미 허수가 마구마구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 문제는요.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푸셔야 합니다. 복소수 상등. 자, 우리 복소수 상등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복소수 상등의 핵심은 누구를 죽인다? 아이를 죽인다. 기억나요? 제일 끔찍한 개념이야. 아이를 죽인대. 아이를 죽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개념 정리할게요. 실근을 가질 때 일반적으로 판별식 D를 사용하지만 판별식 D는 2차 방정식이 실계수를 가질 때만 사용 가능하므로 허계수 2차 방정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예요. 자, 결론 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 네모 박스 하나 하도록 하자. 자, 문제가 나왔는데 실계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판별식 B는 0 이상이다 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보면 돼요. 하지만 허계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때는 무엇으로 푼다? 복소수 상등, 아이를 죽이는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라고 요거 두 개를 좀 정확하게 구분하고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가 실근을 갖는데요. 복소수 상등 쓰려면 아이를 죽여야 되지.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인다? 몰아넣고 죽인다요. 그래서 야, 집 밖으로 다 나와봐 라고 해서 우선 다 끄집어내요.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녀석들을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군데로 왕창 모아서 죽여버릴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i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를 죽이기 위해서는 여기는 실수가 나왔잖아. 근데 허수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i를 죽이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i를 죽이는 것 0이 되는 값이에요. 결국 우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1 마이너스 풀어서 x의 값 구하면 2가 나오거나 혹은 x의 값이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지. 맞니? 그런데 뭐도 구해야 돼? 이 식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도 성립해야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5도 0이 돼야 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푼다? x 자리에 2를 한번 대입할 거예요. 4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다. 즉 6a는 10이다. a의 값은 몇이다? 3분의 5다 라고 하나 구했어요. 자, 이번에는 x 자리에 1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3a 플러스 5는 0이다. 즉 3a는 6이므로 a의 값은 2이다. 자,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a는 나 잘못 구했나? 3분의 5 아닌가? 10이 아니야. 죄송해요. 2, 4, 2 마이너스 6에 이게 9구나. 죄송해요. 예, 5하고 4더하면 9네요. 그래서 6분의 9니까 몇 나오겠습니까? 2분의 3. a는 2분의 3 혹은 a는 2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기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자. 다음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실근인지 허근인지 보통 사용하려면 판별식 쓰는 게 기본인데 얘 뭐야? 허계수야, 허계수. 판별식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적어 놓으십시오. 허계수가 있을 때는 판별식 사용 불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푸셔야 돼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므로 뭐로 푼다? 근의 공식으로 푼다 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이제 풀어볼 거예요. 봤더니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겠다. 2a분의 마이너스 b 즉 i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i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a 자리에 1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뭐 해주고 싶다? 요 안에 있는 녀석을 계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별도로 떼서 미리 계산하면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a는 i입니다. 자, i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i 마이너스 4i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 지워주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루트 3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 x를 구했더니 이 부분에 i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나오네요. 자, 얘는 허근입니까? 실근입니까? 허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냥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선생님이 판별식 가르치고 나서 내내 가르치는 게 뭐야? 판별식 못 쓰는 케이스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판별식 사용하는 문제도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자. 자,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요. 두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실수 m의 값을 구하래요. 자,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 m이 실수랍니다. 그럼 얘도 실수. 실계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판별식 쓸 수 있습니다. 허근을 가질 조건이 뭔데?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개 모두 다 허근을 갖는 경우를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허근을 갖는 경우는 4분의 D가 0보다 작다 공식을 쓰면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보다 작다예요. 자, 4 마이너스 4m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은 0보다 작음으로 1차 부등식 됐네요. m항은 m항끼리, 상수는 상수항끼리. 도로 m은 1보다 크다라는 이런 범위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판별식 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x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은 판별식 비공식 쓸 수 있겠다. 허근 가질 조건 구했더니 2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풀면 결국 마이너스 4m 넘어가서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마이너스 4로 양변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자, 부등식은 수직선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해석 중에 하나야. 하나는 m이요 1보다 크대요. 또 하나는 m이요 4분의 5보다 크대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요. 그 얘기는 뭐야? 하나만 허근을 가져도 되고 둘 다 허근을 가져도 된다 라는 얘기지. 맞니? 예. 그러므로 답 내면 m의 값은 몇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네. 우리 시험 자주 쳐보고 있어? 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혹시 숙제 낼 사람 없어요? 선생님한테? 주중에라도 내든가 다음에라도 내든가 주중에라도 내든가 다음에 두고 내든가 예, 판단하십시오. 자, 그래서 숙제는 복수까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가기 전에 네. 저거 안 해? 아, 숙제요? 이거 여기서 끝내고 들고 와서 네네, 그래도 돼요. 수업 끝나고. 네, 수업 끝나고 그거 하고 제출하러 가셔도 돼요. 어. 네, 안녕히 가십시오.